오늘 주제는 중고 신입이 과연 생신입에 비해서 더욱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제가 3년차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동안 제 눈으로 직접 봐온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준생 때 든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야, 취업도 해본 놈들이 계속 하겠지. 걔네가 노하우를 알고 뭐 실무적인 지식도 있고 할 텐데 하면서 괜히 위축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그런 질문들이나 한탄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2021년 상반기 면접입니다. 1차 때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저랑 같은 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냥 인사 나누면서 그 호텔에서 봅니다. 호텔에서 화상으로 또 이상하게 보는데 대기실에서 서로 인사 나누면서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3명이 중고 신입이었고 완전 생신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 면접을 치는데 역시나 중고 신입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차를 갔겠죠. 나머지 분들 뭐 이렇게 있고 신입분이 진짜 제일 딸렸어요. 이분은 결국 볼 수 없었습니다. 2차 때. 코로나 이후에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공채 규모는 계속 축소되거나 수시로 바뀐 그룹들이 이미 엄청 많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MZ세대, 저는 이 말이 싫긴 한데 하여튼 저희 또래 세대들이 뭐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갈아치우자. 그게 잘 됐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중고 신입들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체감상 제가 보았을 때 경쟁력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인적성은 제가 보기에 뭐 개인마다의 차이라서 그냥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두었고요. 1차 때 가면 결국 1차는 실무진입니다.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가 왜 우리 회사 오고 싶어? 왜 그만뒀어? 라는 이유도 궁금하겠지만 그냥 같이 일하기에 편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따라서 포인트가 2차 면접과는 다르고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중고 신입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차로 넘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생신입이 더 좋게 보이지 않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실무진과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과 관점이 다르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 혹은 자신들의 그런 경험이나 어떤 꼰대적인 마인드 여러 가지 그런 신념, 가치관들이 섞여서 뽑는 것 같은데 분명히 2차 때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옮겨? 라는 그런 아저씨들의 눈에는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2차까지 갔으면 이제 신입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부터 좀 쓰실 때 본인의 나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처음 생신입으로 했을 때는 서류 합격률이 14개 중에서 10개였거든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죠. 이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근데 이때도 엄청 취업이 어렵다 하던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는 신입으로 서류를 쓰면 20%도 안 됩니다. 거의 한 15%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나 경력으로 썼을 때는 서류 합격률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나이가 31살이기 때문에 이미 신입으로서는 너무 어렵다. 저보다 더 젊고 뭐 잠재성 있어 보이고 스펙 괜찮은 애들 뽑으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왜냐면 신입을 나이 든 사람을 뽑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좀 껄끄럽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외국 같은 그런 나이를 상관하지 않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31, 32 뭐 넘어가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진짜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은 이상. 신입에 대한 포인트는 이 사람의 잠재성에 대해서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다닐 만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고 신입에 대한 포인트는 로열티입니다. 특히나 이 중고 신입 같은 애들이 나중에 경력으로 하면 경력은 다 이직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런데 신입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신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서자가 아니라 이 장자로서 같이 받아들여서 키우고, 우리가 회사가 신입사원 키우는데 2억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앤데, 야, 얘는 금방 때려치고 여길 또 온다고 하네. 충성도가 있는 앤가? 이러면 뭐 뽑아놨다가 또 때려치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2차 최종 면접 때 이 두 회사에서 집요하게 받은 질문들, 2021년, 2022년입니다. 회사의 비전을 말해라. 알고 있냐? 말 못했습니다. 인재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사 이유죠. 그리고 지원 동기. 이거는 1차에서 물어봤었는데 1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준 것 같아요. 퇴사 이유.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서 여기로 오려고 하세요? 왜? 거의 큰 그룹 아닌가요? 이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SK온 같은 경우에는 3분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안에 왜 오려고 하는지 역시 이것도 지원 동기를 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물어봅니다. 에이, 그거 말고. 지원 동기 있잖아요. 에이, 그거 말고. 문제 없어요? 인간관계나.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집요하게 중고 신입들한테는 로열티를 물어봅니다. 어찌됐든 결론. 신입은 쫄지 말고 본인의 잠재성이나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접 때 잘 대응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스펙을 잘 쌓으시고 나이가 깡패다. 두 번째,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나이를 확인해서 이게 그냥 몇 년 좀 하다가 경력으로 갈 건지, 이게 신입이 될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납득할 만한 지원 동기나 퇴사 이유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납득이 가능한 거. 저는 이 회사의 방향성이 마음에 듭니다. 가치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방향성은 마음에 안 드나요? 하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짜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게 아니라 모두 납득할 만한 지원 동기나 퇴사 이유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로열티 다 비슷하죠. 이것과 맥락이 일맥상통한데, 하여튼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5개월 만에 올리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성장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그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제 영상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신입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3년차 사원이 경력 이직을 했을 때 경력 이직에 관련해서도 정보들을 좀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